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여성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천시장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인천은 도전의 도시입니다. 처음 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열었던 도전의 도시이고 지금은 미래로 세계로 나가는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도 이제 과거의 고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길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자로 저는 선택받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배출한 첫 번째 당대표였습니다. 이제 첫 여성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네, 어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와 함께 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제가 두 분 사이에 서 있었거든요. 네. 국민들 보기에 좀 약간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 직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과거 공방을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응카드를 유정복 시장님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또 박남춘 시장님이 그것을 대중화시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후에 지금 캐시백 10%이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앞에 대두됐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원조냐, 원조 논쟁 하시는 모습이나 뭐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도 과거 공방만 계속 하시면서 해법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시지 않아서 다음번 토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모습은 좀 지양되고 시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대결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원고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좀 드려보면 이음카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추세를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역 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마냥 보지만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추세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시비도 들어가야 자꾸 국비가 없어져 가면 시비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네. 보관 갖고 계세요? 제가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에 지역 공공은행, 사회연대은행을 만들고 이것을 이응카드랑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은행 방안들은 사실 신용 창출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해내고 이것을 이응카드랑 연결시켜서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냈고 어제 토론회 때 유정복 후보님께서 제가 제안한 이 정책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원래 내셨던 시티은행 방안에서 제가 얘기했던 공공은행 방향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께도 그러면 제가 낸 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은행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공은행이라고 하시면 지방자치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만의 차별점과 경쟁력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내세우십니까? 지난 대선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협치하는 그런 정치로 변화해야 된다. 그 주문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천시정만큼은 이제 두 분이 사실 큰 당이 공수교대 해가면서 전직 시장의 가오 그리고 전직 시장이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부정하는 이런 형태로 시정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중앙의 어떤 대리 정치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어서 뭐 인재도 등용할 수 있고 또 공동정부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치의 중심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천 시민들께 좀 마음 편안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대선 연장정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후보님의 공약을 좀 보니까요. 돌봄과 미래에 대한 얘기는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돌봄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돌봄은 어떤 영유아나 굉장히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독박 돌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도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엄마들의 개인 생활이 전부 다 올스톱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돌봄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정권을 일단 지방정부로 가져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그 재정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그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통합돌봄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자치구단위 동단위까지 통합돌봄센터와 커뮤니티 케어를 일관적으로 구축을 해서 내가 동단위 센터를 가서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를 얘기하면 곧바로 그것이 원스톱 체계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돌봄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 단위별로 뭐 어느 동이 삼산동이다 이렇게 네. 가면 그 동 주민센터의 돌봄센터가 각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돌봄센터 주변으로 커뮤니티 케어 시설이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있겠죠. 예를 들어 노인이 많이 계시는 곳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마더센터 같은 것들을 그 센터 주변으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돌보는 돌봄 일자리 3만 개, 그리고 환경을 돌보는, 예를 들어서 노후된 주택을 환경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한 지원단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환경 돌봄 일자리 2만 개 하면 총 5만 개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의 실업자가 5만 명이기 때문에 인천 실업률 제로 시대를 제가 열겠다 약속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일종의 돌봄 같은 경우 저희 집의 가정에 돌봄이 좀 필요하면 그 말씀하신 돌봄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게 될 네. 거고, 그럼 인력을 파견하면 재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자 5만 명을 일자리로 다 흡수하게 되면은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 돈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재정권을 인천으로 갖고 오는 거죠.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요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7% 내지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 사업별로 쪼개져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정 낭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방 분권과도 맞물려 있는 말씀하셨고요. 네. 돌봄에 이어서 기후 위기에도 주목을 하고 계세요. 녹색 도시 왜 중요합니까? 인천은 2018년도에 전 세계 정부 강요들이 모여서 1.5도시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 거기다가 인천은 세계인이 처음 마주대야 하는 얼굴이기도 하죠. 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인천으로 대한민국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시의 얼굴이 희뿌연 미세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인천 도시야말로 세계적 추세에 따른 청정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석탄 화력발전소,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인천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거의 45%를 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의 전략 수급량은 인천 시민이 다 쓰고도 2.4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단 중단시켜도 된다. 그리고 지금 부평에 있는 부평 그 한국 GM을 미래차 산업단지로 전환시키자. 네. 그리고 단계적인 무상교통으로 도로 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나 제3경인 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막히는 도로 위에 탄소 엄청나게 또 내뿜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를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 환경 의제로 조기에 착공해서 출퇴근길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 그리고
대중교통은 제가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빠르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인천의료원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여기에 유치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인천을 특정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가 전체 시도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한 거예요. 공모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그 공모 사업에 적합한 대안을 내지 못해서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시 정부도 문제고 또 그런 방식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줄 세우게 해가지고 유치하려고 했던 정부의 방침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인천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도 사실 인천을 통해서 처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보건 위기가 불어닥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전부 대거 인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경쟁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여기에 설치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인천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이 두 곳의 어떤 기관을 연계시키고 더 이상 해외 유입이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전초기지로 민간 병원이 아니라 인천의료원을 활용하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간 병원을 그 유치 공모를 했다가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지난 2년 동안 79%나 되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면서 그 전문적인 노하우가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공공의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기술, 인력을 서로 이제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지름길이 있는데 애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원도 여러 개 더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GM 부평공장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2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2교대였는데 1교대로 전환됐다고 네. 뭐 몇백 명 정도가 창원공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것인데요. 2018년도에 8천억이 넘는 공적 자금이 GM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GM이 한 약속은 뭐였냐면 부평 공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홍영표 GM 특위장께서 1년 후면 다 정상화된다 호언장담을 하고 그 돈을 혈세를 갖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돈은 들어가지만 GM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국 GM의 두 번째 주주가 지금 산업은행 정부입니다. 17%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M 본사와 그리고 정부 인천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GM이 지금 2025년도까지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 그것을 이 부평 공장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그 고임금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한국 GM 내연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지금 거의 다 정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생산 기지는 신규 인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런 네. 것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어차피 한국 GM이 지금 한국에다가 차를 수입하고 수입해서 예. 팝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 만들어라. 이런 설득을 해내고 그 협상을 못 끌어낸다면 지탄받을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그 주주로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캐스퍼를 만들었던 네. 그것과 비슷하게 가보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도 다 유권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안 하신다고 해서 결국에 단일화가 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2012년 이후에 뭐 그런 일이 정의당 안에서 뭐 반복되거나 이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당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이번에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게 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정의당에게 요구했던 주문들, 정의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당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뇌하고 그 시민들의 주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책도 준비해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민심을 얻어서 당선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없다는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